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이 치르는 대리전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관심을 모았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구테우스 총장과의 회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먼저 당장 급한 일이죠. 아조스탈에 있는 민간인 그리고 군인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 해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먼저 할애한 걸로 보입니다.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말했습니다. 제처소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태도를 갖추기를 희망한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 역할이 좀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테스 총장은요. 안전보장이사회 있죠.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전쟁을 막고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는데 실패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실패는 거대한 실망 그리고 좌절 그리고 분노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까지 했습니다. 네, 이 구테우스 총장이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기에 앞서서 또 방문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차 그리고 보로디안카를 직접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르디안키는요, 수도 키우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키우를 이렇게 포위하면서 그전에 장악했던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이런 의심이 되는 곳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보르디안키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거는요, 사무총장 역시도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되겠죠. 네. 자, 구테스 총장은 이곳을 돌아본 뒤에 이어서 부차의 참상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부차, 많이 알려진 곳이죠. 민간인 시신 50여 구가 한꺼번에 묻힌 곳이 매장지가 확인이 되면서 그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구테스 사무총장은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정말 이번 전쟁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하지만 이들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러시아는요. 구테스 총장 그리고 젤렌스키 만났지 않습니까? 이 회담이 끝난 뒤에 바로 키이우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예. 건물이 건물이 무너졌고요. 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숨진 사람도 있었고 다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떠난 그곳에 또 떠난 후에 바로 기차역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모습과 정말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폭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당분간 전쟁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맞서서 미국이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를 돕게 돈 좀 더 쓰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의회에 했습니다. 예. 자, 추가 예산 규모는 3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42조 원이 훌쩍 넘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돈 가운데 25조 원은 무기를 사는데 좀 쓰겠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의회에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미국이 장기전에 좀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서방의 대리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많은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많은 무기를 사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무기를 지원했으니까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건 더 비싼 무기를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 비싼 무기, 바로 공격용 무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서방은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부터는 이제 그 전차를 막기 위한 대전차 무기 이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방어용 무기였죠. 하지만은 최근에는 155mm 곡사포 그리고 공격용 드론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영국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전투기도 지원할 때가 됐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현재 이 무기를
활용하는 법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전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위성, 정찰기 첨단 장비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확보한 많은 군사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이 정보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의 눈과 귀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치른 것과 같다. 그런 말도 하고는 있습니다. 대리전이란 말, 아까 말씀하신 대리전이란 말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방은요, 이 대리전이란 말 쓰는 거 정말 피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대리전이란 말 쓴 지 한참 됐습니다. 예.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이런 비난의 공세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전이라는 말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걸 보면 당분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또 더 장기화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대로 민간인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아있는 민간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피해가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 YTN 국제부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어떤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예. 그만큼 참혹한 그림도 많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 이 첨단의 장비를 갖춘 이 군인들끼리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치 이게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는 정말로 참혹합니다.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21세기의 전쟁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냐 이게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른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 위성 사진을 서비스하는 맥사 테크놀로지사가 최근에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그게 그 공동 묘지 그림입니다. 지금 보이는 하얀 장면도 보였고요. 예. 지금은 또 이제 마리우폴의 옛날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뀐 모습입니다. 네. 하얗고 뿌옇고 점이 많죠. 네. 건물이 없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묘지는요. 그 마리우폴 시작은 이런 말을 해요. 그 길이가 한 60m 됐는데 지금은 200m까지 넓혀져 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리우폴 시장은요. 지금 마리우폴이 처한 상황은 이거는 인도주의적 재앙의 상황이다. 제발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늘어날까 더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이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좀 참전을 하고 외용군이란 이름으로 참전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국인의 그 사망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영국 외무부가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다만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이 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숨진 사람이 누구고 또 실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말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영국 정부 역시도요. 제발 의용군으로 참전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략 지금 말씀드린 그 사망한 사람이나 또 실종한 사람, 뭐 마리우폴 혹은 도네스크주 돈바스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그 국제의용군이 아니었나 이런 추측들을 현지 언론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또 러시아군이요. 그러니까 투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직결 처형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CNN 등이 전한 내용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서 항복을 하는 우크라이나 군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구금하지 않고 처형했다는 그 믿을 만한 소식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런 당국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내용도 꽤 구체적이었어요. 손을 뒤로 묶은 채 처형하는 방식도 있고 고문의 흔적도 여전했고 그리고 또 시신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 외에도요. 그 여성, 소녀들에 대한 끔찍한 성폭력에 관한 믿을 만한 소식도 있다. 예. 믿을 만한 내용도 있다. 이런 게 바로 미 당국자의 말이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우크라이나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오히려 길어지고 있고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될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죄 없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빨리 찾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